예, 4월 22일 화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찍는 이유가 내용을 조금 새롭게 구성해 봤어요. 사실 이번 주는 트럼프의 어떤 또 파월 엄청 또 맹비난하면서 조금 불안함을 만들고 있는데 큰 흐름상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책과 협상 과정, 그다음 중요한 또 실적 발표가 빅테크와 함께 본격적으로 오픈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심을 좀 가지지만 빅수급들이 좀 보고 있죠. 예, 뭐 단타 치는 거 빼고는 큰 흐름이 조금 관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도 비도 오고 해서 한번 공부하면서 재밌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색다르게 바꿔봤어요. 괜찮을 겁니다. 자, 계속 보셨던 세계 투자 큰 판이 바뀌었고 여전히 국장 투자가 좋은데 어제 나스닥이 2.5%나 급락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죠? 완전히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그마한 회사에서도 정시에서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단타천에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파트 2 멤버십에서 간만에 5% 공부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벌써 8편입니다. 한동안 제가 안 했는 것 같아. 제가 몇 주 전에 왜 우리끼리 조금 뭐 오픈되는 공개 방송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시장이 크게 변한 것도 있고 정말 보면 매년 바뀌는 투자 매매에 대한 스타일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빅수급들 있죠. 같은 거래량과 같은 차트라도 개인이 사고 팔 수도 있고 빅수급이 사고 팔 수도 있는데 우리 종목 다 마찬가지겠지만 빅수급이 남아있느냐 들어왔느냐 빠졌느냐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면을 보는 거를 제가 조금 고민을 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한번 설명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파트 2 좀 약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도 한번 차트나 그림 위주로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왜 살짝 루즈한 면이 있잖아. 장이 그죠? 기다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한 300분, 400분 꾸준하게 봐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 저는 멤버십이세요. 어쩌면 제가 증권사에 PB할 때도 한 50분에서 한 100분 정도 제가 항상 관리를 했던 고객들이 계신데 그런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제가 방송을 찍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좀 들어주세요. 자, 나스닥 빠졌고 트럼프 파월, 이건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긴 해요. 트럼프 파월이 일기랑 데자뷰처럼 한번 또 투닥거리는 가운데서 뭐 크게 크래시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 자, 정책 강도 보는 일론 머스크, 지금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자 좋은 면인데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볼 거고요. 차트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튼튼하게 미국 빠져도 잘 받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제가 좋게 보는 빅바이 훈풍모도 괜찮고 한미 반도체는 어제와 이어서 2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수가 조금 소강 상태긴 한데 미국에 따라서 살짝 충격 받느냐 이렇게 좀 그러다가 흐름들이 나오냐 문제인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미국이 어쨌든 10수년간 아니면 뭐 4년간 2년간 트럼프 때문에 4개월간 이렇게 쏠쏠림 됐던 미국이 조금 떨어지는 게 분명히 맞아요. 트리플 약세. 근데 이 돈들이 있죠. 달러 패권도 정말 간만에 꺾이고 있는데 결국 돈은 신뢰입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되는 이 빅머니의 흐름들 체이싱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트럼프 신뢰가 있겠습니까? 많이 깎아먹고 있잖아요. 아무나 앞으로 자기가 캐치업해서 뭐 많이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큰 흐름 바뀐 거는 꼭 보셔야 돼요. 특히 투자라는 거는 지금보다 앞으로 보고 하잖아요. 앞으로 좋을 거라 보고 하는데 이 신뢰가 없는 이런 대상이 얼마나 예전같이 같아질 수 있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꼭 한번 큰 흐름 잡아주시고 여전히 국장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달러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고, 자, 금리까지 좀 더 올라갔습니다. 자, 국채나 달러에서 돈이 빠지는 흐름 말씀드렸죠. 자, 파월을 자꾸 비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 끝까지 갈 건 아니라 보지만 과정에서 조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재밌게 한번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관세율입니다. 테리프 레이트인데 관세율이 1980년, 90년대 이럴 때는 관세율이 30% 됐대요. 그 당시에 국가 운영할 때 세금 매기는 거는 소득세 없었답니다. 얼마나 빅수업들이 난리 부르셨겠어요. 마음대로 했을 텐데 관세율이라든지 옛날부터 물물교환이 있었으니까 국가별로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서 국가 재정을 확충했답니다. 그때는 되게 높았겠죠.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 거치면서 소득세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유무역 시대가 생겼는데 마지막에 관세가 제일 높아질 때가 다들 아시는 대공황 1930년대 왔습니다. 블랙먼데이 그 전에 훨씬 컸던 그런 미국이 망가졌을 때인데
이때도 관세가 20%, 19.8% 때리면서 대공황을 만드는 빌미가 됐어요. 근데 지금 대비해서, 그때 대비해서 급을 막 주는 비관론자 있잖아요. 지금 평균 관세율이 14.5%입니다. 물론 중국의 200%, 300%, 나머지는 보편관세 10% 깔아놨기 때문에 그 기준입니다. 물론 앞으로 저는 이게 떨어진다 봐요. 이걸 계속 유지한다 보지 않고 떨어진다 보기 때문에 막 겁낼 건 없지만, 그냥 보더라도 이 80년간의 자유무역 시대, 관세가 없어지고 정말 싼 물건을 중국이 잘 만들고 WTO 가입시켜주고, 사실 트럼프 1기 때 있죠. 1917년, 18년에 중국 관세를 때리면서 20% 매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빌빌거리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나 베트남 쪽으로 중국 물건이 갔습니다. 중국보다 오히려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인도나 베트남 쪽이 많이 커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증시나 이쪽이 4년간 올랐던 빌미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관세를 더 강하게 때리다 보니까 이 평균 관세율이 이때만큼, 뭐 19%까지는 아니겠지만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제가 세상은 변했다, 80년 만에 자유시대, 자유무역시대 종말이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관세율이 떨어진다 봐요. 협상되는 과정에 따라서. 하지만 미국 신뢰가 깎이고, 이 분명히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 물가, 그 다음에 특히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뀌었죠. 하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안 보는 이유는, 왜 금리도 얘기드렸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빅스 같은 거 보면서 특히나 파생, 해지, 매매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 강한 거 막 따라잡고 미국 오를 때 신고가 치면 더 올라가고, 그렇게 강하게 갔던 흐름들이 우리나라 살짝 변하고 있지만, 유튜브 게시글에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은 옛날하고 매매 평태도 바뀌고 있는, 너무 강한 미국이 좋다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취임 3개월 됐죠. 취임 3개월 만에 망한 트럼프라 말씀드렸고, 망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추세 꺾이지 않겠다 저는 보지만, 전일시장 설명을 했던 걸 봐주세요. 자, 파월한테 빅루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 너는 빅루저야. 루저한 말은 우리나라도 많이 쓰지만 원래 미국에 있는 말이죠. 근데 되게 심한 말입니다. 정말 심한 말인데, 이 미국의 대통령과 이 전 세계 금융 대통령 파월한테 이런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 파월은 뒤에서 뭐 기분 나쁘겠지만 보고 있겠죠. 뭐 네가 그래봐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제 굴수비도 연준의 독립성을 한번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파월 이러면, 자, 트럼프 이러면 주위에서 계속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흔들수록 더 돈이 빠질 거예요. 자,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순탄치는 않습니다. 뭐 인도랑도 하되 여러 가지 카드 대밀고 받고 하고 있던데, 이 과정을 계속 보셔야 되고, 일본이든 인도든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한 개라도 빨리 돼야 돼. 그런 면 때문에 동맹 과도 지금 뭐 10% 있는 거 몇 개 보겠지만 조금 더 간다. 급하게 되진 않는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트럼프 정책의 선봉장에서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5월 말까지 한다 그랬어요. 연방정부나 이쪽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우리나라 이런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 1조 달러 목표로 5월 말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도지 부서에. 근데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트럼프가 미리 떠날 수 있다. 5월 말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떠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 기업가인데 너무너무 지금 이미지든 기업 실적이든 테슬라든 난리 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40% 넘게 애들이 하기 때문에 정책 강도가 약화되는 흐름은 일론 머스크가 정말 떠날지, 그런 흐름을 계속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떠난다고 무조건 뭐 좋다, 뭐 주가 오른다 그런 게 아니라, 중국과의 딜이 될 수도 있죠. 일론 머스크 사이가 그중에 중재할 수도 있고, 물론 트럼프와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고 정치 리스크는 얘들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또 트럼프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테슬라 지금 투자는 안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정책을 볼 때 이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얘기 드렸지만 미국 신뢰는 이랬던 저랬던 여전히 올해는 힘들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기대를 낮추자. 자, 금리 실적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주말에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정책, 경기, 연준, AI 관련은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제 베센트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은행에 규제를 조금 줄이려는 모습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2008년에 정말 강하게 생겼는데, 일단 그거를 조금 완화시킬 흐름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에서 나스닥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우리나라 봐야 되긴 한데, 나스닥 차트가 지금 이 15,000 그때 바닥 쳤다 그랬습니다. 15,000 바닥 쳤고 여기서 올랐다가 우리나라는 버티고 괜찮죠. 괜찮은데 얘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약한 거예요. 현재는 미국 약한 거고, 떨어지게 되면 어제는 15,500까지는 아닌데 살짝 빠졌다 올랐다 하지만
이까지 간다 보진 않아요. 이까지 떨어지면 또 다른 나라 영향을 좀 받겠다는 그러는데 저는 15,500 정도에 되면 또 저가 매수가 살살 살아날 거라 봐요. 어떤 그 위주로? 빅테크 위주로. 가장 기준은 애플과 엔비디아, 뭐 테슬라는 정치 보지만 월마트 같은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걸 주말에 말씀드리긴 한데 큰 흐름상 자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항상 제가 떨어질 때 오름폭이 50% 파동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딱 만에서 2만 갔다가 절반이었던 15,000원에서 빅수급대 흐름들은 지지밴드를 공고히 만들고 있는 상태고 여기를 깨지 않는다 봐요. 트럼프가 미치지 않으면. 자, 여기에서 일단은 바닥을 잘 만들어가면서 출렁거릴 거예요. 예전도 그랬지만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사이클적으로 망가졌고 버블이 너무 심했던 2000년이나 2008년 이후에는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2008년 이후에 미국의 돈이 엄청 들어왔던 부분이 좀 꺼지고 그 과정이 과일 해소되는 구간이지 22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올랐던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빠졌던 게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무 겁내지 마시면서 큰 흐름 잡아가세요. 자, 빅스 얘기 드렸고 자, 탐욕 공포지수 맨날 보는 분 계시는데 뭐 질문 돌아와서 얘기 드리지만 그때 4월 7일 날 나스닥 15,000 깨질 때 있죠. 그때 공포지수 상까지 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코로나 2022년에 3월달 최고 바닥만큼 갔기 때문에 저는 도움 좀 받았지만 그 뒤에 보는 지표들이 지금 안 맞아요. 20이 가든 10 가든 별로 안 맞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기준 애플, 엔비디아, 월마트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스코페센트 은행 규제 완화, 일론 머스크 도지 부서, 트럼프 정책은 여전히 어쨌든 동맹과 함께 조금씩 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국장, 금은 신고가, 비트코인 또 강하죠. 근데 이런 참고 자산들 있죠. 뭐 금이든 비트코인 갖고 있는 분 계시겠지만 여전히 투자 참고용이지 너무 크게 갖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다른 나라들은 분명히 유로도 괜찮고 유럽도 미국 빠지는 게 비해서 선물들이 더 낫습니다. 훨씬 비미국이 더 나아요. 일본 엔케리는 뭐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홍콩도 플러스 괜찮고요. 대만 여전히 약하고 왜? 작년에 미국과 홍콩이 참 대만이 제일 많이 올라서 그래요. 제일 많이 올라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오히려 작년 안 좋았던 애들 특히 그중에 1등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기대를 키우셔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장 오늘 제가 조금 지루하다 보니까 딴 걸로 말씀드렸는데 섹터 내에서는 별로 볼 거 없어요. 예전에 외국인들은 선물 쪽 뭐 약간 저는 보고 있지만 현물은 좀 관망세에 있고 특히 채권이나 국채 쪽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환율 여전히 빅바이오가 종목들이 오늘 보시면 뭐 단타봤던 올릭스 여전히 뭐 흐름 나쁘지 않고 ABL도 빠지는 듯하다 이제 살아나고 있죠.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네이처셀이 저는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되게 뾰족뾰족해요. 갔다가 올랐다면 급등급락인데 어쨌든 임상 3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보고서를 내면 그걸 FDA 승인했다고 올라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사실 이걸 못 올라가거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바이오 내에서 수급들이 바이오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 훈풍 소식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알트오젠 여전히 좋은 소식 아침에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전체적으로 SC가 계속 좋아요. SC 쪽으로 계속 빅팜들이 커지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는 이제 3전 기준으로 외국인들과 함께 잘 기다리고 있고 5만원대 중반 없는 분은 사셔도 되고 자, 반도체 소보장은 저는 투자는 안 하는데 한미 반도체 설명을 어제와 함께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3전과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저는 확률 좀 낮게 보지만 이런 기대가 또 살면은 또 괜찮죠. 바닥에서. 자, 종목 장세 여전히 빅수급들은 좀 관망세 있지만 오늘 재건주나 방산, 조선, 정책, 필요사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근데 저는 매매는 안 합니다. 왜? 너무 왔다 갔다 심해요. 뭐 장중에 대처는 되겠지만 하루 이틀 넘어갈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막 거래대금 크게 막 차지하는 것들은 뭐 매매는 살아있네. 뭐 이제 시용도 들어오고 매매는 살아있겠지만 우리 대상은 아니고 그냥 단타거리들이죠. 또 정치인 테마들, 뭐 정치인 어디 고향이 어떻다 그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 로봇 테마 좋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거 봤을 때는 테마 돌다가 또 대장주로 올 수 있어요. 온디바이스는 이번 주에 애플 보시면 되고 괜찮고요. 잘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소비는 꼭 가져가야 된다. 엔터와 게임 좋고. 자, 대선 전국의 정시 부양상 얘기 드렸는데 저 금융위에 부위원장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매년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비미국 나누고 유럽이나 일본 보는 것처럼 MSCI EM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도상국 중국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6월달이거든요. 6월달에 관찰국 먼저 지정하고 1년 뒤에 보는데 관찰국만 지정돼도 엄청난 수급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해 6월 달에 보면 대선도 있지만 정책도 보고 유동성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낮은 기대지만 가능성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흐름이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긍정적인 기대. 자, 바닥 국장의 기회는서 우리는 여유 있게 잘 준비하면서 같이 잘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2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수익 대상 사월봉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노가다로 봐요. 노가다로 보는데 한 2, 3주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확률적으로 높고 좀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트 보는 빅수급 발라보는 방법을 파트 2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